초등학생이 현지 누나가 누구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서 정말 당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답은 뭐라고 해주셨어요? 서영교 의원하고는 사실 이 개인 어떻게 보면 보좌진의 신원 공개 문제로 저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저거는요. 예. 그것도 이제는 그때 그 논란 이후에 이제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저희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저쪽 보좌진들이 와서 계속 저희를 찍고 그건 사실 관행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일반 뭐 언론사에서 와서 찍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타 의원실에 그것도 상대 당의 그렇죠. 의원실이 와서 저희를 찍고 해서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저게 이제 큰 소리가 난 장면이었고 우리 보좌진이 이제 무슨 다른 자료 제출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저희 보좌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래가지고 저희 보좌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뭐 비난 댓글이 많고 소위 일종의 좌표 찍힌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보좌진까지는 여기에 끌어들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했는데 지금도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좀 서로가 좀 자제하는 그래야 되겠죠. 계기가 됐죠. 어때요? 근데 이 법사위의 면면이 너무 화려해요. 위원장부터 해서 지금 말씀드린 뭐 장경태, 박지원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뭐 이성윤 의원 그리고 박은정 의원부터 해서 뭐 최혁진 의원도 아마 법사위 같은데 누가 제일 불편하고 말이 안 통해요? 사실은 말이 제일 안 통하는 분은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그래도 넘사벽이군요. 저는 뭐 같은 의원들끼리는 다 자기 처지가 있고 저쪽에서 보면 제가 말이 안 통한다 그럴 수도 있을 거니까 그까지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위원장은 좀 중립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죠. 발언권도 공정하게 좀 주고 핵심적으로 저희 당하고 지금 목소리가 커진 계기가 저희 당 간사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죠. 지금 나경원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간사도 없이 지금 상임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위원장이 그냥 결단 내리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정당의 간사도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든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발언권 정지시키고 또 퇴장시키고 또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우리 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개입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개입하시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진행입니다. 뭐 하긴 뭐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 할 때 뭐 우원식 의장도 마이크를 뭐 그렇게 정말 잘못된 거죠. 조금 듣기 싫어도 어쨌든 국회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럼요. 사적으로 저희가 무슨 취직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가서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본인들이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당신네 선출자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곤란하죠. 목이 굉장히 마르실 것 같은데 뭐라도 좀 드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뭐 오늘도 사실 야외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뭐 국민의힘이 다급한 그런 상황들이라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현지 누나가 누구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서 정말 당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답은 뭐라고 해주셨어요? 그런 건 몰라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초등학생이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아니요, 제가 사실은 그 주에 뭐 여러 행사 같은 데 다녔고 또 결혼식에 한 군데 갔는데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김남국 그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내가 잘 말해볼게요. 했던 그 시점이어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정말로 궁금한 상황이고 저는 지금도 현지 누나가 누굴까라는 궁금증을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다른 것도 좀 특이한 게 많지만 정말 그 김현지 비서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사도 갑자기 뭐 국감 앞두고 바꾸는 상황들 뭐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특감 출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보직을 저렇게 바꿀 정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요. 본인들은 뭐 준비된 인사라 그러지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리고 저는 봐야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정책 결정이나 인사에 저렇게 김남국 비서관이 부탁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예. 이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전 국민이 예.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못 밝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다 그러면 다 좋은데 예.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한 장 좀 밝혀라. 예. 그 정도도 못한다면 예.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지금 안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저는 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면 예. 그 정도의 핵심 측근이잖아요. 그럼요. 최고 핵심 측근이잖아요. 그럼요. 측근 가운데 측근이죠. 측근 가운데 측근인데 신분을 우리가 못 밝히겠다. 참 그렇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동지적 관계가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도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에 썼더라고요. 네, 뭐 동지적 관계인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과연 어디서 온 분인가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건 뭐 사실 않잖아요. 진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요. 이나리 사마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서영교는 다른 데서 난리칠 때가 아닌데 복합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해서 신고 의혹 심각하던데 그런 게 있었나요? 신동욱 의원님 상대로 우어우어할 시간에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나 해명하지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예.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후보군에 지금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크게 의미 둘 만한 일도 아니고요. 그래요? 예. 뭐 저희 당의 의원분들이라면 뭐 누구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거론해 주시는 거는 고맙지만 뭐 지금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기나 상황이 아니고 또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선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입니다만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가상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정원호 성동구청장하고의 가상양자 대결에 오세훈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그건 뭐 무슨 여론조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리서치 뷰였던가요? 예, 조금 전에 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황들이라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라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뭐 탄핵된 지 1년 뒤에 치르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마음으로 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후보를 저희가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 당이 어쨌든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저 당에게 지방 권력을 맡겨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로서는 급선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크게 의미 두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참 많고 저는 뭐 아직 뭐 그런 것을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논할 상황은 아니다. 혹시 다시 앵커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글쎄요, 뭐 방송 참 뭐 보람 있고 좋은 일인데 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즐거웠고 또 지금도 방송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저는 사실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 있고 조명 켜지고 이런 순간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니 법사위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 같은 머리에 지진이 나서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을 법해서요. 뭐 가끔씩은 참 요즘은 사실 특히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작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로 어려웠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이런 상황을 겪는다는 것이 뭐 국민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계셨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더 어려웠고 오늘 사실은 이제
소위 조원석 내란 특검이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1년 동안 사실은 좀 고통스럽게 했고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란을 막지 못한 부분, 내란이 아니라 계엄을 막지 못한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또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무슨 내란에 동조를 했다라든지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국민들께 좀 더 진솔하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들꽃사랑님께서 신동욱 의원님, 당대표님 많이 도와주세요. 신 의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코스믹 슬레이브님께서 정치 계속하게 만드는 힘 딱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지 궁금해요. 정치는요,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소명이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게 가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책무 같은 것들인데 물론 그 공적 책무를 발현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뭐 또 어떤 면에서 표현하면 뭐 애국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정치는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법사위에서 멋지게 싸워주셔서 우선 고맙고요. 앞으로 국힘 위에 정도를 걸어주시길라고 슈퍼챗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사실 방송을 하는 방송인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대통령이 갑자기 종편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TV조선에 대해서 폐간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 요즘 이제 뭐 방송이 편파적이다라는 이 논쟁은 그게 비단 종편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와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를 균형감 있게 놓고 봐야 되고 방송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기술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술의 변화라고 하면 뭐 좀 전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방송 시청자가 굉장히 세분화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옛날에는 큰 방송국이 하나 있으면 거의 전 국민이 그것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시청자층이 굉장히 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파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주된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많이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라는 거거든요. 왜 종편 얘기만 합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를 하면 MBC 얘기는 왜 안 합니까? MBC는 지상파잖아요. 그럼요, 지상파죠.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선택하는 어떤 시청자층에 대한 어떤 뭐 방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편파고 어디까지가 편성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편성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균형감 있게 잘 구분을 해서 언론 정책을 해야지 이게 시대 변화에 맞는 언론 정책이 되는 것이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기는 편파잖아라고 얘기하면 물론 집권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불편한 방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뭐 정권 바뀌면 또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 편파 방송 논란 이런 것보다는 더 우선시되어야 될 가치는 언론의 자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저와 관련된 기사도 그렇고 정말 제가 뭐 어떤 대응하고 싶은 기사들도 많지만 웬만하면 저 하지 않거든요. 그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보통 독재국가로 가는 국가들이 법원을 장악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에 언론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본인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언론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런 얘기를 전 국민이 보는 소위 업무보고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적절하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데 뭐 김어준 유튜브라든가 매불쇼와 같은 데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오늘 비공개 최고에서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뭐 꼭 모니터 강화하는 것이 그쪽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저걸 알아야지 우리를 또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예전에 사실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모니터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각 정당들이 그러다가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종편 모니터를 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각 진영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또 실제로 그런 쪽을 통해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각종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엄청나게요.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